안녕하세요.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31강.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우선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에 대한 전체 구조와 방향을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총 4부로 구성되는데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부터 시작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인식론적 해방,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 측지선 방정식, 크리스토펠 기호, 평행 이동, 리만 곡률 텐서까지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들을 차근차근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3부 후반부입니다. 고장 텐서 축약부터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안키 항등식, 아인슈타인장 방정식, 뉴턴 한계의 검증, 우주상수의 함해,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파라는 현대의 검증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돌파구인 등가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가속이라는 운동이 어떻게 시공간의 뒤틀림을 구성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논의할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속도와 시공간의 비틀림입니다. 실존적 무대의 비틀림이 어떻게 수학적 장부로 투영되는지, 그 과정에서 비틀리는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인 기준계와 도구인 좌표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통일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우선 기준계와 좌표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자가 딛고 선 물리적 무대, 가속이라는 실존적 외력을 겪는 공간 그 자체가 기준계라면 그 무대 위에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우리가 임의로 그어놓은 눈금은 좌표계라는 언어적, 인위적 도구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가속도가 기준계 자체를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키는 본질적 비틀림이 있고 그 결과 무대를 기술하는 언어인 좌표계 또한 비선형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등속 우주선이라는 평평한 무대부터 살펴봅시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빛은 항상 직진합니다. 관찰자에게 이 무대는 비틀림이 없는 평평한 기준계이며 따라서 좌표계 또한 곧은 직교 좌표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주선이 가속한다면 어떨까요? 내부 관찰자에게 빛은 바닥을 향해 휘어지는 포물선을 그립니다. 빛은 항상 직진한다는 것을 수용한다면 이제는 내부 무대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가 등장합니다. 가속도와 중력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빛이 휘어지는 모양만 보고는 이것이 가속 때문인지 중력 때문인지 알 수 없죠. 결국 양자는 시공간의 비틀림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수렴됩니다. 가속도의 행위와 질량의 성질을 대조해보죠. 가속도는 주체가 걔를 움직이는 행위이고 질량은 자연적인 성질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현상적으로는 빛이 휘고 관성력이나 중력이 발생하며 기하학적으로는 기준계가 비틀린다는 공통적인 본질을 가집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질량은 시공간을 비튼다고 결론 내립니다. 거대한 질량은 그 존재 자체로 주변 시공간의 눈금을 웅덩이처럼 왜곡하죠. 이것은 가속도가 기준계를 비트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존이 언어를 결정합니다. 비틀어지는 본질은 관찰자가 처한 기준계이며 가속과 질량은 그 무대를 비트는 능동적 혹은 수동적 원인일 뿐입니다. 어쨌든 양자는 시공간 무대의 기하학적 왜곡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통일되는 것이죠. 이제 회전하는 원반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구분, 좌표계의 필연성을 살펴봅시다. 가속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왜곡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붕괴와 비선형 좌표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정지에 있는 관찰자와 회전하는 원반에 탑승한 관찰자의 측정 전쟁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면에 서 있는 관찰자에게 공간은 평평하지만 회전하는 원반 위에서 가속을 겪는 관찰자에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의 회전 원반 모델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로런츠 수축이 개입합니다. 가속되는 플랫폼 위에서 측정을 수행할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반지름은 그대로지만 회전 방향과 평행한 둘레는 자가 짧아지면서 원반을 채우는 데 더 많은 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상식이 무너집니다. 측정된 둘레 L-가 2πr보다 커지면서 우리가 알던 원주율이 상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평평한 모는 종이로 기술할 수 없는 곳이 된 것이죠. 구분 좌표계가 필연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치마다 길이 수축이 불균일하게 발생하기에 직교 좌표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휘어진 지형을 기술하려면 당연히 휘어진 언어인 좌표계를 써야만 합니다.
정지 기준계와 가속 기준계를 기하학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공간의 성질부터 좌표계의 형태, 물리적 설명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가속계는 곧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적 각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속계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중력이 존재하는 곳의 시공간도 필연적으로 굽어 있어야 한다는 통찰,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발점입니다. 반지름에 따른 시공간 왜곡도를 보십시오.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가장자리로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며 시공간의 비틀림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존이 언어를 결정합니다. 가속 기준계에 탑승하는 순간 무대가 변하고 평평한 눈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선형 좌표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입니다. 이제 빛의 경로와 관찰자에 대한 장부 조정, 즉 reconciliation을 시작합니다. 외부 관찰자에게도 빛은 굽어 보일까요? 관성계와 비관성계의 시각적 불일치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교정할지 고민해 봅시다. 등속 우주선 내부 관찰자에게 빛의 경로는 수직 직선입니다. 우주선과 관찰자가 같은 관성계에 있기 때문에 빛은 최단 거리인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외부 관찰자에게는 어떨까요? 빛은 여전히 직선입니다. 다만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기에 관찰자에게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은 사선 방향의 직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가속 우주선의 내부 관찰자는 다릅니다. 빛이 나아가는 동안 우주선 바닥이 위로 치솟으므로 빛은 바닥을 향해 휘어지는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는 등가 원리에 의한 필연적 현상입니다. 반면 외부 관찰자에게 가속 우주선 안의 빛은 여전히 사선 직선입니다. 외부 관찰자인 관성계 입장에서는 빛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우주선의 가속도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외부 관찰자에게는 굽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빛의 관성 독립성입니다. 빛은 광원의 가속도와 무관하게 직진하죠. 관성계 관찰자에게 공간은 평평하며 빛의 경로는 직선으로 유지됩니다. 관찰자 시점에 따른 궤적을 비교해 보십시오. 등속이든 가속이든 외부 관찰자에게 빛은 항상 직선입니다. 빛이 굽어 보이는 것은 오직 비관성계 내부의 국소적 현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기하학적 환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측정 격자가 빛의 경로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휘어 보이는 것이죠. 외부 관찰자는 이 격자의 비틀림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직선을 봅니다.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로 다시 합성해 봅시다. 내부 관찰자가 겪는 구분 경로는 중력장에 의한 빛의 힘과 물리적으로 완벽히 동일합니다. 가속도와 중력이 같다는 결론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요약입니다. 외부 관찰자에게 빛은 언제나 직선이며 내부 관찰자에게만 곡선입니다. 이 차이는 무대의 기하학적 상태인 기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식론적 현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